살이 안 빠지는 건 나이 탓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당연히 빠져야 한다고 믿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살은 더 안 빠지고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30대 중반, 예전보다 더 절제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 작년엔 결국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는 진짜 나이 먹어서 신진대사가 완전히 느려졌구나. 그래서 반쯤 포기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몸이 바뀌지 않았던 건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20대 때 하던 방식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매일 운동하고 칼로리 줄이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제대로만 하면 나이가 들어도 반드시 빠집니다. 저는 한 달 반 만에 81kg에서 70kg까지 감량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목숨 걸고 지켜낸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걸 놓치면 지금까지 들은 게 다 무의미해져요. 3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어서 딱 하나라도 빠지면 실패합니다. 다이어트는 식단이 90%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식단 관리하기 전에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다이어트의 출발점은 잠입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다시 살찔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화제인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창시자 박용우 박사님도 수많은 현장 경험을 가진 최겸 전문가도 똑같이 말합니다. 수면을 관리하지 않으면 살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 왜일까요? 다이어트는 결국 배고픔과의 싸움인데 잠이 부족하면 뇌가 식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계속한다? 대부분 여기서 무너집니다. 식욕은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폭발하는 스트레스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걸 알고 나서 제 다이어트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선 카페인을 끊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요 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루에 아메리카노 3잔씩 마시면서도 꿀잠 잤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이죠. 저녁에 배고프면 잠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커피를 끊고 나니 배고파도 바로 잠이 들더라고요. 커피 단 한 달만 끊어보세요.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정 마시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 치팅데이 용으로만 드세요. 저는 평소엔 무조건 디카페인만 마십니다. 2번째는 많은 분들이 시도조차 망설이는 부분입니다. 바로 한 달 동안만이라도 탄수화물을 최대한 끊는 것. 탄수화물을 줄이면 기운이 없고 집중이 안 된다? 탄수화물을 끊는 게 아니라 준비 없이 끊어서 힘든 거예요. 저는 처음 일주일 동안 탄수화물을 야채 이외에는 아예 끊었어요. 그랬더니 붓기가 빠지면서 체중이 무려 4kg나 줄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닐까? 몸에 이상이 온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속도감 있는 변화가 눈에 띄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탄수화물을 끊는다고 힘든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끊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이 바로 MCT 오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끊으면 그 특유의 허함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냥 참아서는 이 허기짐을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이 허기짐과 식욕을 안정화시켜야만 합니다. 지방, 그 중에서도 MCT 오일은 포만감을 만드는 호르몬에 직접 작용합니다. 실제로 식전 20분에 15ml만 먹어도 허기가 확 줄어듭니다. 저는 오후에 미친 듯이 배가 고플 때도 MCT 오일을 먹고 나서 단백질 쉐이크만 마시면 진짜 생각보다 배가 안 고픕니다. 한번 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MCT 오일은 하루 4번까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불안정한 식욕으로 탄수화물에 손이 가는 걸 확실히 막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 하나. 탄수화물을 아예 끊는 게 모두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일주일쯤 지나니까 피부에 두드러기처럼 키토래쉬가 올라왔어요. 이걸 모르고 계속 밀어붙였다면 나는 체질에 안 맞나 보다 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한 게 오히려 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3, 4일에 한 번 일정량의 탄수화물을 소량 보충하면서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끊는다가 아니라 내 몸과 대화하면서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것.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다이어트의 지속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매일 최소 14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단식하면 기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탄수화물 중독 때문입니다.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뇌가 탄수화물에 중독되어서 식욕이 안정되지 않은 거예요.
앞서 말한 지방을 통해 식욕을 안정화시키기만 하면 14시간 단식은 사실 일상 안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식사하고 다음날 아침 9시에 먹으면 되니까요. 이 공복 상태에서는 체지방이 본격적으로 연소되기 때문에 오전에 가볍게 산책만 해도 운동보다 더 강력한 체지방 감량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감량에 더 욕심이 생긴다면 일주일에 하루는 24시간 단식을 추가합니다. 공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활용하세요. 공복은 지방 연소를 위한 기회의 창입니다. 물론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한 달에 10kg? 그거 다 수분이랑 근육 빠진 거지. 체지방 10kg면 하루에 2500칼로리 적자라는데 말이 되냐? 이런 말 솔직히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다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딱 하나 짚고 갈게요. 누가 일주일 한 달 내내 순수 체지방만 빠진다고 했나요? 그건 애초에 비현실적인 기대치고 그걸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실행하면 수분 글리코겐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근손실을 최소화하고 체지방 감량 비율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쓰느냐입니다. 다이어트는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대사의 전환 과정입니다. 단순히 칼로리만 줄여서 적자만 만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분이 빠지고 근육도 닳고 요요가 옵니다. 그런데요, 지방 대사를 유도하는 식단과 수면, 간헐적 단식, MCT 오일, 저강도 유산소 등 대사 기반 감량 방식을 쓰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몸이 스스로 체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인 칼로리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박용우 박사님 같은 전문의가 수많은 임상 사례와 검사 수치를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한 달만 제대로 실행해도 공복 인슐린, 간 수치, 혈압, 혈당, 염증 지표들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됩니다. 그게 그냥 물 빠진 거라면 왜 건강 수치가 동시에 좋아질까요? 체중이 줄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체중이 줄면서 건강 수치까지 개선됐다면 그건 단순히 수분 빠진 거라고는 절대 말 못합니다. 오히려 이걸 모르고 10kg 빠졌대? 수분임 하고 넘기는 게 진짜 손해입니다. 이건 제가 수년을 돌아서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3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3가지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식욕입니다. 식욕만 잡으면 살은 빠져요. 저의 다이어트는 이걸 알기 되기 전과 후로 드라마틱하게 나뉩니다. 제가 5년 내내 별짓을 다 해도 살이 안 빠지다가 한 달 반 만에 10kg가 빠질 수 있었던 것도 식욕 조절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식욕 조절에 있어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도움받은 것은 MCT 오일입니다. MCT 오일의 섭취 방법은 식전 20분에 밥숟가락으로 1스푼, 이게 15ml입니다. 이걸 먹어주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MCT 오일을 먹어도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약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선 MCT 오일을 먹고요. 20분 뒤에 밥 먹기 전 당근이나 샐러드라도 꼭 먹으면서 최소한의 허기를 채워주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MCT 오일과 야채로 식욕을 점차 개선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MCT 오일과 적당한 한 끼만으로도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섭취 시 유의점은 처음 섭취 시 용량을 반드시 적게 시작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복통을 호소하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20ml까지는 괜찮았는데 단식하면서 허기짐이 너무 심해져서 무리해서 먹다가 장이 쥐어짜듯이 아프더라고요. 우선 10ml로 시작해보시고 괜찮으시면 15ml까지는 늘려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ml에도 배가 아프면 5ml로 줄이면서 적응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MCT 오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간혹 대충 영상 보시고 그냥 MCT 오일 검색해서 아무거나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MCT 오일을 고르실 때 주의하실 점은 꼭 오일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MCT 오일이 코코넛 오일에서 정제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제품들이 코코넛 오일의 주요 지방산인 C12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중세 지방산인 C10과 CAC 결합된 제품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지방산이라서 산패가 쉽게 진행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상하는 겁니다. 상한 거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심할 경우 몸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간격이 최대한 짧은 제품이 필수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니스트 MCT 오일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어니스트 MCT 오일은 C8과 C10이 6대4로 가장 최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균 수입 간격이 19일로 동종업계 평균 수입 간격인 165일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수입되어서 지방이 산패될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이 어니스트 MCT 오일의 또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휴대성이 쉽게 10ml 낱개로 소분한 제품도 있다는 건데요. 저도 외출해서 먹기 쉽게 휴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MCT 오일을 찾다가 캡슐을 발견해서 샀었는데, 캡슐로 10ml를 먹으려면 캡슐을 9개는 먹어야 됩니다. 캡슐 1개당 1000ml 기준으로요. 하지만 낱개 포장 MCT 오일은 10ml가 액체로 들어가 있어서 먹기가 아주 편하더라고요. 이 MCT 오일에 대한 구매 링크는 고정 링크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사실 혼자 하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기적으로 올리는 컨텐츠들 보시고 같이 다이어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같이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습니다.